케이스 세 번째. 도쿄대생의 면접. 무엇이 문제였을까? 27살의 취업준비생 마스시타료의 가장 큰 난관은 면접이었다. 수십 군데 서류를 넣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 서류 통과도 했지만 매번 면접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더 기분이 상하는 일은 자기보다 준비기간도 짧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동기들이 속속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력 또한 도쿄의 유명 대학을 나온 요만큼은 아닌 친구도 있었다.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나기만 했다. 어느 날 컨설턴트와 마주 앉은 그는 깜짝 놀랄 말을 듣게 되었다. 마스시타 씨의 모의 면접을 보니 뚜렷한 문제가 보였어요. 말은 정말 유창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네요. 결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유창한 언변이라면 언제나 자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요지를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니 너무 기가 막혔다. 컨설턴트는 또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지원자들이 말하는 동안에 고개를 지나치게 끄덕입니다. 많이 끄덕인다고 호감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가 아예 귀에 안 들리고 있거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경청은 대화의 처음과 끝이라고 늘 주의받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잘 듣고 있음을 제스처로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역효과라니 의외였다. 료는 설명을 듣고 지난 면접을 떠올렸다. 컨설턴트 말이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막힘없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의 후속 질문이 많이 오지 않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의 성격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언어 습관이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료는 막막하기만 했다. 네, 해결책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100% 그대로 전달된다는 착각을 버려라. 사실은 70에서 80% 정도밖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전제해두는 편이 좋다. 시카고 대학 보아즈 케이사 박사의 심리학 연구팀은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말하는 역할과 듣는 역할을 나눈 다음 말하는 쪽에 문장을 건네주고 듣는 사람에게 읽어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쪽에게는 당신의 말을 상대방이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 듣는 쪽에게는 당신은 방금 들은 말을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말하는 쪽에서는 평균적으로 72%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듣는 쪽에서는 평균적으로 61%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도를 과잉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상 곳곳에서는 누구는 분명히 말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대화의 효과를 높이려면 조금 장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같은 표현이라도 단어를 바꿔 거듭 강조하거나 더 구체적인 사례를 첨가하면 전달력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라며 이율배반적으로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다. 분명 중요한 요점만 응축하여 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데는 꽤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아직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상대방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끈질기게 설명하는 편이 좋다. 듣는 사람의 얼굴을 잘 관찰하면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금방 불안한 표정이 떠오르므로 이럴 때는 달리 말하자면 지금 한 말을 조금 보충하자면 이라는 설명을 더 붙여주는 것이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포인트입니다. 상대는 내가 한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늘 유념하고 있으면 오해로 인한 싸움이나 비즈니스에서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도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말할 때 내가 한 걸 이해했겠지? 다 이해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같은 얘기를 하다가도 저 진짜 신기한 거 느낀 게 친구랑
분명히 똑같은 간판을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만약에 4,900원이라는 햄버거 제품을 봤는데 저는 4,900원을 봤거든요. 간판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딱 왔는데 계산대에서는 4,900원 당연히 써 있죠. 근데 이 친구 갑자기 뭐야 4,400원 아니야? 전 당황해가지고 아니야 4,900원 맞아 앞에서 써 있었잖아.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니야 난 4,400원으로 봤어. 그러더니 다시 간판을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보고 왔는데 4,9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전 좀 느낀 게 이렇게 사람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잘못 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랑 남이 생각한 거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좀 자기 생각을 더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내 생각과 내가 말한 걸 상대방에게 말했을 때 100% 다 이해한다?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런 거를 유념하고 있으면은 오해할 일이 좀 적다고 하니까 이 책에서는 그거를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컨대를 활용하면 머리가 좋아 보인다. 말할 때는 조리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을 우려가 크다. 화제거리나 두서없거나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든지는 상관없지만 대화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이나 요점을 반드시 한마디로 나타내는 게 좋다.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표현하게 되면 아무리 그 전에 지리멸렬하게 말을 했어도 상대방의 이해도는 각별히 높아지게 된다. 요컨대 이러저러한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면 상대방은 이 최후의 정리로 인해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했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 선생님도 교수법이 출중한 사람은 수업시간 마지막에 반드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A와 B는 확실히 머리에 담아두세요 라고 아이들의 뇌리에 각인되도록 가르친다. 대학에서 명강의로 알려진 교수들은 대부분 요점 정리의 대가들로, 즉 뭐뭐뭐뭐인 것 식의 요약 능력이 있기에 학생들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게 된다. 대화에서는 군데군데 이야기를 이해할 순 없어도 요컨대 이것이라는 사실만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아는 듯이 만들었지만 사실은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파인만 효과라고도 한다. 이 말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양자역학의 대가였던 파인만 교수는 강의 말미에 단 몇 마디로 그날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전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찌나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지 누구나 전부 이해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리송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요점을 솜씨 좋게 정리하는 사람은 스피치에 능할 뿐더러 머리도 영리해 보인다. 그러고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전체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소설이나 영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다. 소설이나 영화, TV 드라마를 보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녹음한 다음에 이를 다시 들어보며 훈련을 거듭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능력이 생기니 이 기회에 연습해보기 바란다. 자, 포인트입니다. 이야기 내용이 지리멸렬했어도 결론이나 요점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면 상대방은 전체 이야기를 이해한 듯 느낀다.